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격증, 직장인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공부는요, 자격증의 종류와 소개, 진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금융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어떤 커리어 패스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인 라이센스 커리어 패스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금융기관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그 금융 컨설턴트나 투자 컨설턴트, 기타 투자 자문 역할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금융인 라이센스 커리어 패스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라이센스를 좀 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나 자문 인력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공부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1개월 아니면 뭐 3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나중에 펀드를 판매를 권유해서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이나 그 보수 있죠? 피를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내지는 자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그 펀드 투자가 펀드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증권은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하면서요. 약 3개월 정도의 공부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고객한테 권유할 때, 뭐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자 할 때는 증권을 권유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펀드와 증권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PB나 WM, 웰스 매니저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AFPK, 개인재무 설계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한국 FPSB에서 주관하면서요, 약 한 4개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비슷한 라이센스는요, FP, 은행권에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증권에서 하는 곳, 아니면은 보험회사 하는 IFP 등이 있는데요. FP와 IFP는요, 나중에 CFP라고 하는 그 뭐랄까 공인받은 인증받은 것까지 그 시험을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AFPK하고 FP하고 IFP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제가 볼 때는 AFPK를 반드시 따서 2차 시험에서 CFP 라이센스를 따게 된다면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라이센스를 취득하니까 PB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CFP,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FPSB에서 주관하면서요,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CFP는 먼저 딸 수는 없고요. AFPK를 반드시 딴 다음에 처리하셔야 됩니다. CFP는요,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뭐 지식형이고요. 2차는 사례형이 돼서 계산 문제가 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금융기관 중에서 보험회사나 아니면은 뭐 별도의 뭐랄까요? 대리점, 법인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시고자 한다면은 보험 판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변액보험 판매사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에서 뭐 주관하는데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변액보험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재산보험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 시험도 있습니다. 뭐 소요 시간은 한 1개월이나 2주에서 1개월 정도면 되는데요. 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모집인이나 변액보험 판매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나 아니면은 GA라고 해서 그 법인 대리점 이쪽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 시험 관리 감독을 해줘 가지고요. 교육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딸 수 있는 라이센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해서 금융인의 어떤 라이센스 커리어 패스 PB가 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하고 기타 뭐 보험 관련된 라이센스를 따시면은 그 고객 관리에 아주 유용하고요. 또한 펀드 판매나 주식 권유나 아니면 기타 보험이나 기타 등등의 그 판매로 인한 그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니까 소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추가적으로 코디, 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이나 옵션이나 수합 같은 그런 상품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주식만 투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생상품도 투자해서 권유하면은 수수료를 또 수취해야 되는데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고객한테 그 자문 인력으로서의 컨설팅을 할 수가 없겠죠.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면서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정도로 라이센스의 어떤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FRM이라고 해서요, 재무위험관리사.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위험도를 체크해갖고 재무적으로 이상없게 관리해주는 사람을 말하겠죠. 재무위험관리사 FRM은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면서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부서 같은 데에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죠. 그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펀드 매니저 라이센스 그것을 지금 경량화 시켰습니다. 좀 쉽게 만든 것으로서 그 CIM이라고 하는데요. 그 펀드와 관련된 그 일을 판매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펀드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면서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융투자 분석사라고 하는 것은요, 애널리스트의 경량화된 그런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증권 분석과 관련된 그런 쪽에 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며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다 아시죠? 공인중개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최하면서 그 라이센스 취득에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차 시험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의 중개와 관련된 일들, 그런 일들을 공인중개사가 한다면 정상적인 수수료를 수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코드가 필요한 자격증 5개를 제가 열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추가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라이센스를 다 따다 보면 자신감이 붙으니까요. 스페셜리스트를 위한 추가 라이센스도 취득하고자 도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FA라고 해서 국제공인재무분석사입니다. 이것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애널리스트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주관하면서요, 1, 2, 3차 시험을 보는데 매년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 3차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CFA를 따게 된다면은 뭐 애널리스트 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 주로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CIA라고 하는데요. 이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K자를 앞에 붙잡고 한국이 되겠죠. KCIA, 한국 애널리스트 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보통 한 2년 이상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KCIA는요, 3년 동안에 그러니까 네 가지 부문의 시험이 있습니다. 네 가지 부문의 시험을 전부 다 합격해야만 애널리스트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과거에는요, 네 단위를 합격한 것이 1차 시험이었고요. 2차 시험, 저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서는 그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 무려 7시간 반 동안 논술 시험을 통해서 1, 2차 시험을 봤는데요. 지금은 좀 경량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IIA라고 하는 것은요, 국제적인 애널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CIA를 합격한 사람은 바로 CIIA라고 하는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볼 건 없지만은 뭐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외환관리사라고 하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면서요, 외환과 관련된, 환율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요기간은 3에서 6개월 정도 되고요. 2차 시험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IM, 그 투자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것이 경량화됐다고 그랬잖아요. 펀드 매니저로. RFM이라고 해서 일반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그래갖고요. 예전에는 그 굉장히 수준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RFM 시험.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그 라이센스를 없앴거든요. 그게 자산운용협회에서 주관하면서 소요기한 거의 1년 정도 써야 되는데요. RFM이 없어지면서 아쉽지만 좀 쉽게 투자자산운용사 CIM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그쪽 시험을 보신다면 펀드 매니징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를 좀 알아볼까요?
그 라이센스를 기본적으로 따게 된다면 금융과 투자 컨설턴트, 그 다음에 뭐 미래 직업의 대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브로커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 있거나 아니면 개인이 프리랜서로 뛸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관련된 법인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증권, 은행, 보험, 아니면 뭐 자산운용, 기타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진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뿐이 아니고요. 학생들도 많이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폭넓은 진로가 있고요. 미래에 미국에서도요,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컨설턴트였거든. 자산관리사. 그 자산관리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이센스를 소개하는 저는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펀드와 관련된 건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펀드 전부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증권 관련된 증권 투자 관련된 상담사 라이센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리베이티브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죠. 선물 옵션 관련된 거 라이센스 있고요. 투자자산 운용사 CIM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변액보험 PBT라고 해서 변액보험 판매사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모집인 라이센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페셜 쪽으로 좀 가서 KCIA, 그래서 한국 애널리스트, 증권 분석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RFM, 펀드 매니저죠. 최초의 펀드 매니저와 관련된 RFM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PB로 도약하기 위해서 1단계로 시험 보는 AFPK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FP 라이센스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FP는 15년 이상 라이센스 인증을 했기 때문에 골드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FP 중에서 CFP 골드 클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펀드 투자 상담사 라이센스 자격시험 교수를 했는데 전 과목 한 열 몇 과목 되죠. 전 과목 강의를 했고요. AFPK도 7과목이 있는데 전 과목 강의했고요. CFP도 전 과목은 아니지만 몇 개의 과목을 계속적으로 강의한 교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자격증, 직장인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고요. 자격증의 종류와 소개,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라이센스를 효과적으로 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